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 4월 12일 오후 4시 25분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에 위치한 한 건강원에서 노름판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당시 51살의 이씨, 42살의 김씨, 그리고 52살의 천씨. 이들 모두 이 건강원 개 사육장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예요. 업무 끝내고 고스톱을 치면서 즐기던 중이었죠. 그날 천씨는 생각대로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다 잃고 판에서 빠졌고요. 이씨와 김씨가 화투 치는 것을 구경하면서 잔심부름을 하게 돼요. 가뜩이나 돈도 잃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잠시 후 천씨와 이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천씨가 이씨에게 개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인데요. 개평. 이 개평이라는 건 노름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딴 상대가 자기 몫에서 좀 공짜로 좀 상대에게 떼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소위 도박판에서는요, 제일 돈을 많이 번 이긴 사람이 이걸 좀 소위 말하는 뽀찌 같은 걸 이제 주지 않으면 해코지 당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판돈을 잃은 사람도 이 노름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평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데요. 그날 돈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은 이씨, 그리고 천씨가 개평 금액으로 받아낼 돈은 고작 2,500원이었습니다. 이 2,500원을 챙겨주지 않으려는 이씨와 이걸 받아내겠다는 천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빈정상한 말다툼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차 격해지더니 급기야 멱살잡이에 이릅니다. 좀 한심하죠. 중간에 있는 김씨는 이걸 막 말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 옥신각신 하던 중에 갑자기 천씨가 씩씩거리면서 어딘가로 나갔다 들어와요. 그런데 손에는 시퍼런 식칼이 들려 있었죠. 이 칼에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한 건 김씨였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천씨가 빠르게 휘두른 칼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김씨가 쓰러졌어요. 중간에서 말리던 김씨요. 그렇다면 이제 개평한 돈을 안 준 이씨는 이 끔찍한 장면을 코앞에서 모두 목격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지만 천씨가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씨의 머리와 가슴,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합니다. 와, 갑자기 노름판에서 벌어진 살인극. 결국 이씨는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먼저 공격을 받았던 김씨요. 그 사람은 중상을 입긴 했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천씨는 자기가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 내가 두 놈이나 죽였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평소에 나 무시하던 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천씨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가난한 형편을 자랐고 또 배움이 짧습니다. 체력이 좋지 못해서 살면서 숱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왔다고 해요. 그런 감정을 하나하나 쌓아오고 있던 터에 이참에 자기를 냉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 행동은 그야말로 거침없었고요.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 만인 오후 5시 30분. 천씨는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 주점으로 찾아갑니다. 이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아직 가게는 고요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49살이던 사장 박씨가 내실에 잠들어 있었죠. 천씨가 문을 벌컥 열고 내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고 있던 박씨를 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냥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던 박씨는 정말 어이없게 사망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을 여기서 갑자기 왜 죽였냐? 그 이유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범인 천씨는 박씨의 주점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 박씨가 천씨한테 와서 왜 재수없게 남의 집 앞에서 장사를 해? 이러면서 천씨를 구타했대요. 그리고 결국 천씨는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는 이날의 일을 아주 오랫동안 앙심으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터져서 박씨한테 찾아와서 그를 죽였고 폭주는 계속됐죠. 이틀 뒤인 4월 14일 오후 2시 반, 천씨는 이번엔 충북 단양군 영춘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요, 문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를 찾아가거든요. 사실 그는 작년 6월쯤에 이 절에서 기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동안 여기 문수사의 주지 스님과 또 그의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절에는 고작 3일간 머물렀거든요. 근데 스님 부부가 자기를 구박하고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천씨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거짓 증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날 천씨는 주지 스님이었던 72살의 석씨 그리고 그의 아내인 69살의 이씨를 살해합니다. 둔기를 휘둘러서 머리 가격했고 정신이 잃고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 흉기를 꺼내서 수차례 난자하는 정말 잔혹한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천씨가 이틀 사이에 총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죠. 근데 자기는 지금 5명을 죽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 그는 서울로 도주합니다. 자, 너무 급박하게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동시에 경찰은 일단 가장 첫 번째 사건, 그 건강원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사망했고 김 씨는 다행히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때 천 씨가 용의자인 걸 확인해요. 게다가 첫 번째 범행 장소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이천의 주점에서도 사장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게 천 씨의 범행이란 건 쉽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아는데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주변에 뭐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굉장히 철저하게 외톨이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처나 개인 정보에 대해 진술해줄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이때 경찰은 노숙자들이 모이는 용산역 인근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까지 잠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천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최초 사건으로부터 12일이 지난 2000년 4월 24일 경찰은 종로의 한 불교용품 판매점에 천 씨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입수해요. 그 길로 급히 쫓았고 결국 서대문 도로변 노상에서 범인 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를 덮쳤을 때 그는 지금껏 자기가 살해를 해왔던 그 흉기를 여전히 품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 말인즉 최악의 경우 막 분노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천 씨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무차별 대량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했다는 얘기겠죠. 천 씨 거의 이건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으니까요. 12일 만에 그나마 검거해서 다행입니다. 경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생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려 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원래 10명이었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그야말로 피해 복수극을 벌인 천병선. 그는 특수절도 7범입니다. 일찍이 친어머니를 잃고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누나와 함께 대전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이 사람이 아까 체력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남자치고 키가 163, 몸무게는 55kg, 좀 왜소한 체격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해야 돼. 이런 비뚤어진 결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천 씨의 첫 범행은 1969년 3월 예전에 보육원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망치로 폭행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로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계속 불태우면서 이후 1991년까지 총 7번 들락날락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은 없었죠. 주거지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서 노숙을 주로 하거나 또는 종교시설에서 생활했다고 해요. 그러다 1997년 6월 충남의 한 사찰에서 승려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것조차 승려 자격을 얻긴 했는데 동료 승려들과 막 사사건건 마찰을 빚다가 결국 쫓겨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천시에 있는 건강원에 취업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또 뭐 일 끝나고 노름판 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연속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하다가 보니 그의 여죄가 또 하나 드러납니다. 그 막 살인 폭주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 4월 13일이었는데 사실 그가 지목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왜 조카가 타깃이 됐냐 알아보니까 원래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은 사촌형이에요. 근데 이 사촌형이 이미 사망을 해서 그 복수를 아들인 조카에게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 앙심은 또 범행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4년도 아니고 40년 전이요. 천 씨의 사촌형은, 그러니까 조카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천 씨의 아버지가 도박을 한다라는 걸 사촌형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겁니다. 또 이 일로 아버지는 그 당시에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는 게 범인 천 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40년 전 일을 가지고. 어쨌든 그는 충남 조치원에 살고 있던 조카네 집으로 향했는데 다행히 조카가 그날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천 씨가 별수 없이 범행 포기하고 단양으로 이동을 해서 주지스님 부부를 살해했던 겁니다. 만약 조카가 제때 귀가했다면 또 다른 참극이 벌어졌겠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법원은 천병선에게 4명에 대한 살인 혐의, 1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어요. 최종 판결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악랄하다는 점이 지적됐죠. 또 수사 과정에서 나는 피해자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했다 라고 이렇게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꼭 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천병선은 현재 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내 사형수들 중 한 명으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담이 남아있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천병선의 수감 생활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산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사형수는 건들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불문율이 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천병선이 어쩌면 감옥에서 이런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식이 올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반찬과 밥의 상태까지 까다롭게 요구한다고 해요. 참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형수라서 이렇게 텃세 부려도 제재를 크게 못하는 게 또 교도소의 실태라고도 하고요. 참고로 또 다른 사형수 유영철 역시 툭하면 교도관 폭행하고 또 뭐 음란 잡지를 요구한대요. 이런 근황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 황당하죠. 사실 사형수는 뭐 어차피 죄를 여기다 더 보태도 더 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천병선은 될 대로 되라식의 사형수 갑질로 수감 중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앞서 천병선은 연쇄살인범이 아닌 연속살인범이라고 불렀는데요. 연쇄살인의 경우 철저한 계획에 의해 냉각기를 거쳐 다수의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반면에 연속살인은 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이 나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소외감 느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딴 이유로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을 쭉 잡아서 꼬매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온통 무법지 되겠네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